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해운대 LCT에서 승강기 문이 닫히지 않고 큰 소음이 난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국민청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초고층 건물에서 잘 나타나는 연돌 효과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강서구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친환경 수변도시를 목표로 벌써 절반 넘게 공사를 진행 중인데 최초 환경영향평가 때 문제가 없다던 이 땅이 각종 독성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020년 올해 부산 지역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21대 총선인데 정치 구도가 크게 바뀔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올겨울 사랑의 온도탑은 경기 불황을 반영하듯 예년과 달리 기업 후원이 대폭 준 반면 개인 모금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0년) 동안 지켜온 고려은단의 원칙. 좋은 원료가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Should know better by now, but it's 20 to 2 and you know that I want some. I'm starving, so give it to me. And the worse they are, the better they'll be. K7 Premier. 안성탕면 도화지 같은 라면이에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더라도 본연의 재료 맛을 그대로 다 살려주는. 방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재료와도 안성맞춤 안성탕면. 이가탄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의약품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강서구에 조성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면적 12,000제곱킬로미터에 예산 6조 6천억 원을 쏟아붓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곳에 이른바 한국형 베네치아, 친환경 수변도시를 목표로 벌써 절반 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초 환경영향평가 때 문제가 없다던 이 땅이 각종 독성물질로 오염된 걸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 세개동에 걸쳐 건설 중인 친환경 수변도시 에코델타시티 공사장입니다. 공원과 주택이 들어설 자리에는 비닐하우스 뼈대와 폐비닐이 버려져 있습니다. 녹슨 농기계들은 방치된 지 오래. 바닥에 나뒹굴던 난방용 기름통에선 검은 기름 덩어리가 흘러내립니다. 비닐로 덮어놨던 땅은 제 색깔을 잃고 이미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경유와 각종 오일을 뒤섞은 농사용 난방기름과 독성물질들이 땅 깊숙이 스며든 겁니다. 이렇게 땅을 30cm-가량 파도 이 땅 속은 여전히 기름 범벅입니다. 문제는 이같이 오염된 토양이 이 공사 부지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사 전 이 지역에는 폐기물 수거업체, 금속공장, 난방시설을 사용하는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토양오염 가능성이 큰 지역이었지만 지난 2014년 7월 통과된 환경영향평가에선 대상 지역 115곳 모두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평가대로라면 깨끗했어야 할 땅이 5년 사이 기름 범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평가 통과 후 곧바로 착공에 들어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환경부 협의에 따라 뒤늦게 농경지 토양오염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부산 MBC가 입수한 비공개 문건에는 일부 지역에서 암 유발 물질인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150배 가까이 측정됐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크실렌도 기준치의 3배를 넘었습니다. 최초 환경영향평가와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최초에 조사할 때는 14년 시점 차이가 일차는 있고요. 또
그 조사 당시에 거기가 대부분 그 개별 사유지고 결과 공개를 꺼렸던 수자원공사는 공개 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지역의 농경지로 고물상, 공장 부지는 빠져 있습니다. 최초 환경영향평가 자체의 신뢰성이 크게 의심받는 상황 속에 정화돼야 할 독성 물질들은 현재도 친환경 수변도시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찬바람이 불며 날이 다소 추워졌습니다. 추위의 강도가 그리 강하진 않지만 어제와 기온 차이가 커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은 2.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아졌는데요. 한낮에도 10도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이라 주말에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 내륙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져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낮습니다. 내륙 지역들의 기온은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0도, 창원 8도, 거제는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고 4m의 높은 물결과 함께 너울성 파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부산의 초고층 건물 해운대 LCT가 이번엔 승강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승강기가 자동으로 닫히지 않고 큰 소음이 난다며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건데요. 이 같은 현상은 초고층 건물에서 잘 나타나는 연돌 효과 때문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해운대 LCT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101층 높이입니다. 최근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승강기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승강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수동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데다 바람으로 인한 소음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현재 LCT 아파트동 승강기 근처엔 현장 직원이 배치돼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을 때마다 수동으로 닫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건축물 위층과 아래층의 내외부 온도와 기압차로 인한 연돌 효과 때문입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사와 인테리어 공사, 가구 설치 등으로 인해 각 가정의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외부의 찬 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이 공기가 승강기 통로를 통해 데워지며 올라가면서 강한 바람의 압력으로 승강기 문이 잘 닫히지 않거나 바람 소리가 크게 나게 된 겁니다. 일반적인 고층 건축물에서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문을 일부러 개방시켜 놓고 작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굴뚝 효과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LCT 측은 두 차례의 점검 결과 승강기 자체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보다 연돌 저감을 위한 창호 205개 이상을 추가 설치했고요. 관리업체의 운영 관련 비용 및 추가 점검을 통해 엘리베이터 개폐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또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겨울철에 많이 나타나는 만큼 다음 달까지로 예정된 입주 예정일까지 이사 동선을 조절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올겨울에도 사랑의 온도탑을 채울 성금과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 불황을 반영하듯 예년과 달리 기업 후원이 대폭 준 반면 개인 모금은 늘고 있습니다. 김인아 기자입니다. 광장에 우뚝 솟은 사랑의 온도탑.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지 한 달 반. 사랑의 온도는 60도를 가리킵니다. 올해 목표액은 127억 원.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76억 원입니다. 이번 모금 기간엔 불황 탓에 기업들의 통큰 기부가 줄었습니다. 매년 모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100만 원 이상의 법인 기부는 950곳, 32억 5천여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기부자 수는 20%, 모금액은 31%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개인 기부는 1,900여 명, 21억 원 수준으로 추산돼 지난해보다 기부자 수는 28% 늘었고 금액도 16% 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도 11명이 탄생해 겨울 집중 모금 기간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분여회 회원분들 십시일반 모아서 기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역의 우리 작은 단체들이 우리라도 조금 나서보자라고 해서 지역의 작은 단체, 분여회, 그다음에 개인들의 성금들이 이제 소액에 대한 성금들이 조금 많이 늘었고. 나눔 캠페인은 이번 달 말 종료될 예정.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더 많이 채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부산시가 16개 구군의 생활 인프라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일면에 담고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 영역은 강서구가, 교육과 사회복지 영역은 기장군이 약진했다는 기사인데요. 문화, 여가, 도시공원 면적에서는 구군별 격차가 특히 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에 있어선 강서구가 1위, 영도구가 꼴찌였고 교육 영역에서는 정관 신도시의 영향으로 인한 기장군의 약진을 꼽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월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방파제가 아니라 차수벽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방파제 설치 시 드는 예산의 절반 수준인 375억 원을 들여서 평소에는 눕혀져 있다가 피해가 예상될 때 일으켜 세우는 차수벽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강한 월파에도 효과가 있을지 불안해한다는 마린시티 주민들의 반응도 함께 실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동구 초량 2구역 삼복도로에 기존 1열 배치의 성냥갑 아파트가 아닌 역동적인 건물 배치가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동구는 건축법을 완화하고 자유롭게 아파트를 배치하도록 시에 특별 건축구역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건물의 자유로운 배치를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마사회에 부조리를 고발하고 세상을 뜬 문중원 기수. 그의 동료들이 경마기수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어제 부산 경남 경마공원 소속 기수 34명 중 19명이 참가하는 노조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제대로 된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단체 목소리를 낼 걸로 전망했습니다. 렌처라파크 부산 경남 경마공원 측이 마사회법을 근거로 출입을 막으면서 한때 충돌도 빚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새해 기획보도 오늘은 정치편입니다. 2020년 올해 부산 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가 4월 15일 치러질 21대 총선인데요. 현역 의원 수로만 보면 자유한국당 11명, 민주당 6명, 새로운 보수당 1명인데 어떤 모양으로든 이 구도가 크게 바뀔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보수 정치 세력이 독점하던 부산의 정치 지형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선 1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후퇴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발전, 부산 시민 행복이라는 최우선적 가치에 충실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반대로 한국당은 잃어버린 텃밭을 모두 되찾는 게 목표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부산 여론도 나쁘진 않다는 판단이지만 문제는 보수 야권의 분열입니다. 통합이 제일 관건입니다. 이 4분 5일 되게 된다면 집권 여당만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보수가 통합을 해서 일단 내년 올해 참 총선에서 이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데서는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한국당과 새보수당, 전진당의 통합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지만 통합이 된다 해도 공천 과정에서 또 한 번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부산 출신 첫 비례의원 배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가 10%를 넘는다면 가능한 그림입니다. 부산에서는 국회의석으로는 한 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동안 진보정당이 한 석도 갖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그걸 가질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부산 분위기는 전국 판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죠. PK가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중에 하나다. 여기에서 이겨야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또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인재 영입, 한국당은 보수 통합 여부,
정의당은 비례대표 득표율이 총선 성적표의 최대 변수인데 최근 거론되는 여야 유력 인물들의 부산 출마설까지 현실화된다면 다가올 부산 총선판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온 한 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전보했습니다. 한편 신임 부산지검장에는 권순범 전주지검장이 부임하고 고기영 부산지검장은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다음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래전 독도에서 번성했지만 사라진 바다사자 강치와 인류의 해양개척 역사와 함께 해온 등대. 이 둘을 재조명하는 재미있고 뜻깊은 전시회가 영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동해의 외로운 섬, 우리 땅 독도. 이 독도가 오래전 바다사자로 불리는 강치의 주요 서식지였고 독도에서 강치를 멸종시킨 이들이 다름 아닌 일본인이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국립해양박물관이 지금은 멸종된 독도의 강치들에게 헌정하는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불과 300년 전 수만 마리의 강치가 독도에 살았던 역사적 기록과 흔적들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인 어부들이 1900년대 초 무려 강치 16,500마리를 남획하면서 멸종시키고 지금은 그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기 위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사실도 지적합니다. 오늘의 역사 속에서 강치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는 새로운 전시를 준비해서 이걸 통해서 강치를 사랑할 수 있고 강치를 통해서 독도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강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우리 땅 독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뜻깊은 전시회입니다. 별빛만이 아스라이 비추는 칠흑같이 깜깜한 바다에 외로운 등대 하나가 불을 밝힙니다. 1584년 세워져 지금까지 가동 중인 프랑스 코르도앙 등대가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해양 문명의 상징 등대를 재조명하는 전시회입니다. 삼국 유사에서 김수로 왕이 인도에서 배를 타고 오는 공주 허황옥을 아내로 맞기 위해 불을 밝혔다는 기록과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원의 사진 등 등대를 통해 바라본 인류의 역사와 건축, 문학, 예술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등대의 그런 사라져가는 모습과 함께 그 문화유산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등대의 예술적인 측면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전시로 꾸며보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등대 알렉산드리아 파로스 등대부터 현재의 첨단 자동화 무인 등대까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이끌어내는 등대의 저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유령 법인의 대포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와 26살 B씨에게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 집행유예형과 함께 모두 5,6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부산에서 허위 법인을 세우고 회사 명의로 만든 통장을 해외 법인에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북구 구포시장 안에 입점해 있던 옷가게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200제곱미터를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손님 50여 명이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창고에 있던 옷 등이 전부 타면서 소방서 추산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2층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각 30대 남성이 주택가 빌라 창가에서 난동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1시쯤 연제구의 한 빌라 4층 창틀에서 3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데려오려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2시간 넘게 A씨를 설득해 안전한 곳으로 내려오게 했으며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병원으로 인계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FA 외야수 전준우와 4년 동안 최대 34억 원에 계약하며 롯데에 잔류합니다. 롯데는 전준우와 계약금 12억 원, 연봉 총액 20억 원 등 총 34억 원의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2008년 2차 2라운드로 롯데에 입단한 전준우는 11시즌 동안 통산 타율 2할 9푼 4리에 홈런 136개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수비 강화를 위한 첫 번째 영입 선수로 수비수 김동우를 선택했습니다. 김동우는 K리그에서 184경기를 뛴 베테랑 선수로 지난 2010년 FA 서울에 데뷔해 안산경찰청, 제주 유나이티드 등의 수비를 책임져 왔습니다. 부산은 비시즌 동안 수비와 미드필드에 초점을 두고 선수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지역 중소기업들은 올해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본부가 340여 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5%가 내수 부진을 꼽았고 업체 간 과당 경쟁, 인건비 상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 경제 정책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35.5%로 가장 많이 원했고 적극적인 금융 세제 지원과 노동 현안 속도 조절 등도 정부에 기대했습니다. 새해 경영 목표로는 응답 기업의 74.4%가 내실 경영과 적정 이윤 확보 등 현상 유지를 꼽았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금시장 개설 이후 어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거래소 금시장의 거래량은 272.6kg 164억 원으로 지난 2014년 3월 금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1g당 금 가격은 6만 10원으로 역대 최고가였던 6만 1,300원에 근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 금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금 가격과 거래량도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 등재 사항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3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사 내용은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여부와 함께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아동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도 함께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무단 전출이 확인되면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잡도록 하고 지정되지 않으면 거주 불명자로 등록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찬바람이 불며 날이 다소 추워졌습니다. 추위의 강도가 그리 강하진 않지만 어제와 기온 차이가 커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은 2.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에도 10도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이라 주말에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에 구름이 다소 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엔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 내륙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방울에 담긴 7가지 프리앤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의 제니피크로 7일 만에 더 어려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과학으로 더 강력해진 뉴 어드밴스드 제니피크. 피로해 보이던데 이거면 되겠지? 팩트입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팩트로. 우르사는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팩트를 보면 역시 우르사네. 냄새 때문에요. 주변에 피해주기 싫어서요. 그래도 몸 생각하면.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 본능. 같은 이유라면 금연이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아에르. 우리 아이 마스크 아에르 하세요. 필터까지 만들어야 진짜 마스크. 미세먼지 많은 날엔 아에르 하세요. 세럼을 스프레이하다. 달바 First Spray Serum. 달바 d'Italy. 설설 끓는 뽀얀 국물에 깍두기 하나. 잇몸이 좋아지니까 이 맛을 다시 보네요. 꼭꼭 씹는 데는 인사돌 플러스야.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다음엔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든지 좋아. 목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